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광화문 광장 국가상징공간을 6.25 유엔 참전용사 기념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가상징공간 조성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찬반이 갈렸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에 접수된 시민 제안은 522건. 이 가운데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찬성은 59%, 반대는 40%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는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6.25 전쟁 참전 22개국의 시민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동상과 같은 조선시대 외에도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이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1950년도, 그러니까 벌써 한 7, 80년 전에 전 세계에서 아마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와준 청년들, 젊은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이른 번영의 밑바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가능했겠느냐. 이 외에도 북악산, 경복궁, 세종로 공원 등 주변과 조화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논란이 됐던 대형 태극기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미디어 조형물이나 길이가 조정되는 개양대도 검토 대상이지만 태극기 외에도 다양한 상징물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국가상징공간 공사를 내년 5월에 착수해 이르면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강남 코엑스급 규모의 융복합 도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구 지정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낙후된 도시 경쟁력을 키우려면 대규모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서울혁신파크 부지의 전환기를 조명해봅니다. 첫 순서로 개발을 앞두고 곧 철거될 서울혁신파크를 돌아봤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서울혁신파크는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신경제생활문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직주락시티로 조성됩니다. 은평구의 랜드마크가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창업에 관한 그런 일자리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니 그것도 좀 환영을 하고 공간으로 유지하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공간을 지켜나가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요구하는 겁니다. 은평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곳 서울혁신파크도 서울 서부권의 신생활 중심지를 만드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축구장 15개 크기에 달하는 서울혁신파크 부지. 앞으로는 경기도와 서울 도심을 잇는 통일로가 지나고 뒤로는 북한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대로변으로 나 있는 입구로 들어서면 울창하게 자란 나무들 사이 크고 작은 건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서울시가 2015년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공간으로 기능할 서울혁신파크를 조성하면서 지금의 모양을 갖췄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사회혁신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입주자들을 다 모집을 해서 여기에 입주를 시킨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 기술적으로 풀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고민하는 그 업체나 아니면 그런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하지만 2021년 서울시장이 바뀌고 서울혁신파크 운영상의 문제, 부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며 서울혁신파크 부지 개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듬해 서울혁신파크 부지 복합개발 청사진이 나오고 2023년 12월부로 서울혁신파크 운영이 종료됐습니다. 현재 복합개발 사업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중 건축물 철거 공사가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은평시설관리공단, 세무서 등이 임시로 쓰고 있는 일부 공간만 남겨두고 건축물 대부분을 철거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략적인 일정은 내년 4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건축물이 있던 부분들을 철거하고 마무리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철거를 앞둔 서울혁신파크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건물 곳곳에 무단침 및 경고문이 나붙었고 폐쇄된 건물 안에는 사무용 집기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한때 200개가 넘는 단체가 터를 잡았던 곳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날 여기가 모두 이게 다 나가고 폐쇄됐을 때 그때 나가게 됐죠. 전통적인 시민 사회 단체도 있었고요. 공정무역하는 곳들, 노동, 여성, 인권, 장애 여러 가지 다 망라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지역,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 사회 약자를 위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울혁신파크의 부지와 건물의 역사는 1960, 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 질병관리본부 등이 썼던 기존 건물을 부수지 않고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서울혁신파크가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전 이곳의 모습을 기억하는 주민들은 감회해졌습니다. 혁신파크가 있기 전에 질병관리본부가 있었고 질병관리본부 있기 전에는 이제 국립보건원이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에 아시다시피 이렇게 실험동도 있고 여기에 많은 동물들 상대로 이제 실험도 많이 하고 여기가 봄 되면은 여기 혁신파크 입구죠. 거기 앞에 피아노 광장 거기가 벚꽃이 굉장히 잘 핍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벚꽃 구경 올 정도로 이렇게 많이.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서울혁신파크. 서울시는 철거된 자리에 서부권을 견인할 거점으로 60층짜리 빌딩, 복합문화 쇼핑몰, 서울 창조타운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근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보행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세로에 모든 차가 다닐 수 있게 했더니 신촌 상권의 매출이 올랐다는 분석. 서대문구청도 또 서울시도 같은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 만큼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해제해야 한다는 게 서대문구청과 신촌 일부 상인들의 주장입니다. 1월 달부터 이제 9월 달까지 유입 인구가 300만 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차가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유사한 대학 상권인 서울대든 건대든 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더 많은 상권 신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연세로를 주로 이용하는 연대 학생들 사이에선 조금 다른 의견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반 차량이 다니게 해선 보행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연세로 특성상 인도와 차도 간의 단차가 없고 또 단순히 버스 정류장과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 상황에서 섣부르게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사회 의견도 비슷합니다. 서울의 하나뿐인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하면 서울의 보행 친화적 교통 정책이 자칫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때문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유지하면서 신촌 상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민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해제된다라고 하면 과연 서울시가 다음 보행 중심의 교통 정책들을 진행할 때 더 강력한 수준의 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유지하면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논의들이 전혀 되지 않고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논란이 불거진 지 2년이 넘었지만 이처럼 여전히 의견은 엇갈립니다. 답을 내려야 하는 서울시 입장에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정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판단할 건지 물었는데 보행 친화 정책과 차량 소통, 상권 회복 등 모든 게 다 검토 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주민 반대의 중심에는 바로 아파트 단지와 근접한 구의공원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도심 속 자연공원의 파괴는 안 된다며 임시터미널 운영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에게 구의공원은 어떤 곳인지 또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주말 공원 한편에 조성된 물놀이장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배드민턴장과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도 조성돼 있어 주민 쉼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 주민은 약 3,000명. 주민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공간입니다.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큰 나무들이 있어서 나무 그늘 밑에서 담소도 나누시고 어르신들의 공간이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의 공간이기도 하고 이 터미널을 다 쓰고 나면 다시 주민들의 운동 공간으로 만든다 그러는데 누가 지하에서 요새 하려고 합니까? 여기 햇볕 좋고 바깥에 이렇게 널려 있는 공원이 3,000평이 있는데 왜 굳이 저희가 그걸 버리고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까? 구이공원 면적은 약 10,000제곱미터. 소나무와 사철나무 등 25,000여 주의 나무와 식물이 심어진 도심 녹지 공간입니다. 식재된 나무의 수령은 대략 30-40년. 환경단체 활동가는 임시터미널 공사로 인한 녹지 공간 훼손을 우려합니다. 자연 지반에 있을 경우에는 생육을 보장할 수 있는데 자연 지반이 아니라 인공 지반 위에 올려놓은 나무기 때문에 시들시들해지든지 금방 죽어버리든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회초리 같은 나무가 그냥 서 있을 뿐인 거죠. 서울에서 매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산에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 평지형 공원에서 아파트의 한 도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얼마 없는 거죠. 구이공원은 지난 1994년 민자 유치를 통한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이 세워진 이후 2000년대 초반 지하주차장 건설,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히며 사업이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개발이 아닌 보존을 택한 주민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게 된 겁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대 주민들은 공원 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공사를 하지 않는 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안전사고 때문에 여기서 공사할 게 아니라 신세계 부지에서 충분히 대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주민들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쉼터인 구이공원을 지켜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당초 오늘 11월 폐점이 예정됐던 목동 홈플러스가 6개월 앞당겨 지난 5월 말 문을 닫았는데요. 현재 철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지의 주인은 언제 결정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매각 절차와 용도를 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1년 3월 문을 연 목동 홈플러스. 23년간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했지만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홈플러스가 있던 자리에는 가림막이 쳐져 있고 내부에서는 철거 공사가 한창입니다. 당초 오는 11월 문을 닫을 예정이었지만 매각 작업을 위한 건물 철거 기간을 고려해 6개월 앞서 폐점했습니다. 홈플러스의 폐점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양천구는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부지는 먼저 연말까지 공유재산심의의 승인과 구의회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또 내년 2월 15일까지 철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정평가를 통해 입찰 예정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후 입찰 공고를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고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중에 매입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구의 그 정례 회의 때 안건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지단 관리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지만 내년도에 절차적으로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꼭 구의 통해서 공지단 관리 계획을 심의 의결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매각 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목동 홈플러스 부지는 19,000여 제곱미터, 5,800평 규모입니다. 기준 가격으로는 개별 공시지가 기준 2,300억 원에 이릅니다. 용도는 상업지역으로 판매시설과 기업,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과 호텔 등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주변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피스텔과 입시학원은 건립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인 데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매입자가 나타날지 의문입니다. 양천구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분양이든지 그 임대업자 또 혹시 또 오피스텔 그런 거 들었는데 그 용도는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저희 양천구 입장에서는 그쪽에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는 대기업의 본사가 들어오는 업무용 시설에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양천구. 대형마트 부지가 매물로 나오면서 새 주인이 누가 될지,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매각된 인근 가양동 이마트 부지는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나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목동 홈플러스 부지 역시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공사 시작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제2회 서울은평 청년영화제가 오는 31일 개막합니다. 은평구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 롯데시네마 은평에서 서울은평 청년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영화제에는 116개국에서 4,300여 편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영화제 기간 32편의 작품이 상영됩니다. 특히 올해 은평구는 김태양 감독의 나만 아는 춤을 제작 지원작으로 선정해 제작비와 촬영 장소 협조 등을 지원했습니다. 영화 예매는 서울은평 청년영화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서울시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요금 50%를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둘 이상 자녀를 출산했거나 입양한 가구 중 막내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경우인데요. 해당 가구는 바로 녹색 결제에 차량 정보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고 다자녀 가구 부모의 차량 한 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가 주민자치회 신규위원을 모집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은평구 주민자치회는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부터는 16개 전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